많이 듣고 하던데 좀 예, 역사 저기 좀 말씀해 주시죠. 다른 분이 저는 마이클 월저를 전혀 모르는데요. 오늘 선생님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굉장히 영감을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듣는 질문은 이걸 번역을 왜 복잡 평등이라고 안 하시고 복합 평등이라고 하셨을까가 첫 번째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복잡계인데 복잡함과 복합은 다를 것 같은데 그렇게 굳이 번역 선생님이 하셔서 이렇게 된 건지 아무튼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왜 그런데 복합 평등 복잡계 아까는 이제 나왔었기 때문에 물리과학에서 이제 생물과학에서 이제 복잡계, 자연과학에서 나오는 이제 복잡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뭔가 복잡하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복잡해가지고 잘 이해가 안 간다.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잡하기만 하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일상적인 심조에 봤을 때 제가 복합이라는 거는 복이라고는 여러 가지 단일이 아닌 여러 가지 플루럴스틱한 건데 그게 합일될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복합 합일 그러니까 복합해서 합일될 수 있는 걸 줄여서 복합 평등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저는 경제학 전공하는데 경제학에서 이제 생각하는 평등, 사회학에서 생각하는 평등하고 이제 이쪽에서 생각하는 평등하고 궁금해서 제가 지금 여기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인 가치 아까 바로 전에 질문하신 그 사회라는 뭐 사회적인 의미 이거는 대단히 해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 면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컴플렉스 어널리시스나 그 케아스나 이 해석에 있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자연과학이나 아니면 우주론에서도 심플 디멘션에서 또 컴플렉스 디멘션으로 이제 선생님 용어는 이제 이머지 한다는데 이제 바이피케이션 하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디멘션에서 우리가 관찰하냐. 디멘셔널리티가 이제 관건인데, 멀티플 디멘션에서 심플 디멘션으로 가는 거, 다시 말하면 지금 1차, 2차 하시는, 그렇게는 케아스 디얼에서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심플 디멘션에서 멀티플 디멘션으로 가는 걸 우리가 컴플렉스라고 하고, 그 패턴을 보면 멀티플 디멘션 심플 디멘션에서 멀티 디멘션이 컴플렉스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컴플렉시티가 아닐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떤 메저를 우리가 선택하는가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사회적 가치 그러니까 어떤 디멘션으로 볼 건가가 중요한데 저는 이걸 거꾸로 어플라이 하셨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카메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그 사회적 이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인스티튜트 포브 스타디에서 그 에릭 메스킨 교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릭 메스킨 교수는 이제 게임 이론에 기반한 그 소셜 디자인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실용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한 원칙들이 있느냐 하는 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사회주의에서 여러 가지 복지 국가들이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월조 교수 입장은 복지 국가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 복지국가를 이제 구획을 이렇게 져서 적은 영역 속에서 복지국가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수동적인 복지가 아니라 능동적인 노동을 통한 그런 복지로 나가게 되는 거로만 아까 제가 월조 교수가 사회민주주의 해석 거기 나눠주는 거 아마 여기 우리 저기 논문에도 있을 겁니다. 일단은 저는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경제학에 있어서는 평등주의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됐었잖아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그러나 이제 아마티아 센 교수도 또 노벨상을 받고 또 그래서 불평등. 그 다음에 존 롤스도 이제 비록 뭐 상은 못 받았지만 아마티아 센 교수도 그런 평등 개념, 롤스의 그런 민주주의적 평등 개념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 또 그게 인정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같은 현재까지는 경제학에 있어서 평등주의를 아까 말한 그러니까 루이 블랑의 원칙 같은 거 우리가 말하자면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거는 경제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언제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불합리하긴 하더라도
또 우리가 능력에 따라 이 하고 능력에서가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노동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의 그 즐거움이고 그 다음에 필요는 더 필요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경제학으로서는 허용되지는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철학적인 이상으로서는 이렇게 허용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제학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평등으로서의 이제 복합평등 개념하고 우리가 이제 철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평등을 생각을 해볼 때 월조 교수는 아까 말한 종교적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막스도 얘기하고 또 루소도 얘기하고 이제 그런 것들 평등의 근거는 이제 많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 들으면서 이 사회화하는 사람이 이제 어떤 인상을 받았나 그냥 제 소감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그냥 이론 책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이론은 이제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희 사회과학에서 아주 간단한 전제에 의해서 그냥 뻗어나가는 거를 이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다. 그러면서 이제 또 느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하고 굉장히 가깝다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실은 복잡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우리 학자들이 그냥 단순화해서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지 사실 현실은 복잡한 거고 그래서 복잡한 현실에 많이 가깝다 하는 결론을 나중에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느낀 거는 또 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다원주의적인 생각이다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여러 가지 표현하신 것들 그냥 제가 이렇게 보면은 뭐 가치 영역들이 있고 그죠? 가치 영역들이 있고 각자의 그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사회과학에서는 전형적인 이제 구조기능론적하고 구조기능론적인 사고고 그거는 또 이 서구적인 서구의 근대화론적 기능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치를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서구 중심적인 역시 그 틀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래서 좋냐 나쁘냐 떠나서 이분도 결국은 서구적인 근대 서구적인 틀 속에서 사고하는 것이다. 그걸 가치 지향이다. 이제 이런 생각이 또 하나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요. 그 이제 미분화 그 얘기부터 먼저 하죠. 가치가 미분화돼 있다. 이건 전형적인 사회과학에서 이제 구조기능론이나 근대화론에서 그 배격하는 거죠. 전근대 사회에서 항상 가치가 이게 미분화돼 있고 돈, 권력, 산피 얘기가 이제 있는 거죠. 아마 아까 그 아기가 돌잔치에서 이렇게 싹쓸이 하면은 가족이 다 좋아할 거래요. 한국에서 좋아할 거예요. 야, 이런 대단한 놈이다.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치 미분화가 있죠,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 있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개 영역의 분배 영역을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11개 영역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 문제, 복지 문제는 일단 이거는 평등해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잣대가 안 보여요. 무슨 잣대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구분을 했는지 그 잣대를 제시해야만 이름이 살 텐데 아마 이제 생략을 하셨겠죠. 선생님이 짧게 이렇게 줄이다 보니 생략하게 하셨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결국 그 문제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 문제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럼 그거는 좀 더 평등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좀 경쟁이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이제 시비거리거든요, 사회적으로. 예, 복지 평등하다고 봤잖아요. 복지가 평등하다는 거 어디 있어요? 그거 그냥 미국에서 천차만별인데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엄청난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11개 영역에 대해서 각자 이분이 제시한 걸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만은 그거에 대한 기준이 뭔지가 안 들어왔었어요. 그걸 좀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11개 영역이면 11개 영역별로 그거를 어떤 사회, 특정 사회, 한국 사회다. 그러면 한국 사회의
이 구성원들이 특정 시점에서 지금 오늘 시점에서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하고 11개 영역별로 어떤 거는 어느 정도 분배되는 게 더 좋다라는 합의가 돼 있을 거예요. 서로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그 사회과학적인 주제예요. 사회과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 공동체 구성원들은 어느 정도 합의된 가치 기준으로서의 어떤 놈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거든요. 사회과학적으로. 그것을 찾아서 사회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형성돼 왔다라는 거 사회적인 가치 다원한데 이거는 전형적인 그 미국의 다원주의 사회과학이라고 좀 복잡하게 느끼시는 것은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복합, 평등이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복잡한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주요적인 가치가, 그 존 롤즈 같은 경우라면은 5그 있잖아요. 기회와 그다음에 맨 처음에 자유와 권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기회와 권한, 그 다음에 소득과 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자존감의 기초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뭘 때는 거기서부터 좀 더 많이 하자. 그래서 11개 이제 영역을 세웠는데, 누구나 이제 월쪽에서 비판이, 아니 왜 하필 11개고 또 11개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월조 교수는 나는 역사 학부에서는, 그러니까 존 롤즈 사람은 철학하고, 그 다음에는 경제학, 그 다음에는 발달 심리학 3개였다면은 자기는 철학 있고, 그 다음에는 역사학, 그 다음에 인류학을 거기다 리퍼를 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그렇게까지 복잡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한 사회에서 어떤 그렇게 중요한 사회적 가치들이 그게 뭐냐. 그럼 마사이족들은 가면은 소가 가장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될 테고, 또 소똥도 많이 비싸게 지금 팔리고 그렇다고 해서 보면은, 그래서 한 사회마다 그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월적에서 내가 서양 문명을 봤을 때 내가 기본적으로 역사학적인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는 11개 정도가 내가 돼야만,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사회를 포섭을 하고 또 설명할 수 있겠지 않느냐. 전형적인 저는 이 뉴 잉글랜드적 가치관입니다. 아마 저는 이 양반이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서부 캘리포니아 학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아규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보는데, 전형적인 뉴 잉글랜드적 가치거든요. 왜 제가 에너지를 이야기하냐면 공유제입니다. 지금 만일 이 양반 방식대로 분배 영역의 11가지를 우리가 하게 되면요, 에너지로 상징되는 공유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11개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공유제 문제가 생태환경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앤스로포신이라는 아주 글로벌 지금 인바이러먼트 크라이시스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양반은 전형적인 미국 중에서 뉴잉글랜드에서 미국인이 행복하는 데는 상당히 맞는 가치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1가지 분배만 이야기하지 생산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러면 근대적 서구 중심주의 가치에서 나온 이론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론인 인종이론과 계급이론이 11개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럼 공유제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고, 공유제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고, 공유제를 어떤 인종들 간에 서로 이걸 분배할 것이고, 계급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여기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국가 중심주의로, 그래서 월조 교수도 이제 아까 얘기한 거대 국가의 이제 그 구좌파의 입장을 비판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채소 국가도 비판하기 때문에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해야 되겠죠. 어떤 사람들 경우는 11개 영역에서 그것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정치 권력이 비트윈이 아니라 인으로 들어가서 분명히 뭘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것들을 확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비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월조 교수의 전체적인 입장은 우리가 말했을 때 국가를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옛날에 그 막스주의적인 거대 국가적인 것은 아니고 복지 국가가 작동할 수 있는 정도에서 새로운 복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사회 민주주의를 실행할 수 있는 정도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복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니드에 필요에 의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돈과 상품의 영역에서 자본주의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그 돈이 나오는 거는 아무래도 국가 시스템이니까 세금으로 해서 복지 이양금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이제 공유제 에너지나 이제 그런 공유제 문제는 어떻게 그래요? 공유제 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뭐 육 같은 뭐 배급제를 하든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그게 굉장하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유제에서 충당 못한다고 한다면 국가가 결국은 배분할 수밖에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월저의 현재 국가 이론은 그렇게까지 이제 하지는 못하고 아까 그 나와 있었던 삼인주의적인 정책, 복지국가병으로서 실패했던 복지국가를 세분화하고 그렇게 지방화하고 또 분권화함으로써 거대 국가가 있었던 복지국가의 실패로부터 복지국가를 건져내서 자기가 지금까지 말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망했기 때문에 자기는 사회 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를 통해서 하겠다. 그래서 앞에 정치 철학 분야, 정치 철학적인 주장으로 챕터 1에서 그 얘기하신 부분이나 그 다음에 복합평등의 철학적 기원 및 우주정적 기원에서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약간 상충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김기봉 선생님도 말씀하셨고 사실 박준 선생님도 대답하는 분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주장을 디스크립티브한 주장인지 노머티브한 주장인지를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맨 처음에 나온 부분에서 이제 복합평등이라는 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걸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어떤 아이디얼 및 유토피아로서 지금은 전혀 그렇게 우리 사회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레디컬한 크리티컬한 어떤 거라는 게 마이클 와일저의 자기 이해인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복합 그 철학적 기원과 우주론적 기원으로 가면 그게 꼭 디스크립티브한 것처럼 돼서 아마 김기봉 선생님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아마 이게 그 현실을 정당화하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사실 이제 제 질문은 이제 그게 마이클 월저가 자기 이론을 이해할 때 이걸 디스크립티브한 걸로 보느냐 노마티브한 걸로 보느냐가 사실 질문이 이해될 것 같은데, 11개 영역에 대해서 이 11개 영역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배가 되는지에 대한 좀 상세한 논의가 있었으면 우리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되고 힘든 노동은 엄격한 평등에 의해서, 이게 고되고 힘든 노동은 엄격한 평등에 의해서 뭔가 이게 뭐 분배를 한다는 건지, 안 그러면 똑같이 노동을 해야 된다는지, 하여튼 이 너무 짤막한 이게 한마디에 의해서 이 현대사회 전체가 노동에서 움직이는 세계인데, 고되고 힘든 노동은 엄격한 평등에 의해서만 딱 이렇게 한 줄만 딱 놓아가지고 이게 분배 영역인지 생산 영역인지, 이게 노동을 하는 시간을 똑같이 분배한다 이 말인지, 이 정확하게 이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안 돼가지고 뭐 이게 내용을 알 수가 없다고 보이고요. 또 그다음에 가족과 사랑은 이타주의에 상호 애정에 의해서, 그러면 가족과 사랑은 이타주의와 상호 애정에 의해서 타고날 때부터 이타주의가 풍부하고 상호 애정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 높은 가치를 받겠죠. 그 가족 영역에서는. 근데 그게 그런 사람이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었을 때 그 경제적 능력은 어디서도 이렇게 보충받아야 되는지. 아무리 그쪽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다 하더라도 경제 영역에서 빵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경제적인 부분을 갖다가 국가의 도움을 안 받고 충당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11가지 영역을 어떻게 나누느냐 하는 그 정당성과 더불어 이 11가지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해서 서로 이렇게 밸런스를 유지하는지에 대한 그 논의가 없으면 이 완전 구름 담는 소리같이 떠가지고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궁에 빠져버리고 말거든요. 그래서 제가 월저를 전공하시는 분이라 하시니까 11개 영역에 대해서 월저가 어떤 기준에서 이걸 나누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배분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자율성이 유지되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복합평등이 이루어진다. 이런 논리적 연관관계가 확실하게 좀 이렇게 제시가 되면 우리가 큰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월저 교수는 저의 그런 철학적 상상력 좋다. 그러나 그거는 2차적인 해석이지 내가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월저 교수한테 내가 아까 마방진 같은 걸 주장하는 이유는
당신을 공부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기회의 평등이고 조건의 평등이고 모든 사람에 있어서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그걸 느끼시고 그 다음에는 어떤 평등이라는 것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마방젠이라는 것을 약간 연결시킴으로써 15-15에서 뭔가 실물적인 평등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월조 교수는 실물적으로 평등이라는 걸 사실은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어요. 월조 교수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돈과 그럼 공직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그 영역을 서로 어떻게 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역에서 두 사람들이 이게 더 낫다 하고 싸운다고 한다면 사회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뭘 월조 교수가 주장을 하냐면은 incommensurability, 쿤 같은 incommensurability를 얘기해요. 불가통약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복합평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상태가 정확히 뭔지 그걸 이제 기술하는 과제가 하나 있을 테고 두 번째는 복합평등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고 우리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 점이 저한테는 다 좀 불투명하고 아직 다 이해를 못했는데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상적인 그 복합평등의 상태가 있다면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면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이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이제 그 두 가지 논의가 이제 크게 두 가지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선생님 저희 발표와 관련해서 이 복합평등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상적인 상태와 현실적 상태냐 일단 기본적으로 월조 교수는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이상이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인류 사회에서 이런 사회가 성취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그 당위적인 개념이지만 단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현실 사회와 어떤 후거 그 연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재능의 다양한 작정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영역만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기에 맞는 다양한 그 재능들이 서로 광범위하게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광범위하게 11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분산됐을 때 그럼 언제 복합평등이 나오느냐 하는 것은 월조 교수가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마치 그 칼 막스가 공산주의 사회는 어떤 사회냐 아침에 뭐 일어나서 또 하고 점심에 뭐 그 다음에 목동처럼 또 하고 저녁에는 앉아가지고 이제 또 토론도 하는 그런 사회 정도밖에 얘기가 안 나오는데 교수님께 갈채를 보내는 이유가 왜 그 왈조 교수가 그동안의 인류 뭐 문명의 전개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근대 계몽주의적 근대주의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꿈꿨던 획일적인 평등이라는 것이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왜 그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제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드셨는데 저는 그것은 선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역사나 각각의 물적인 공간이나 또는 전통이나 이런 것에 근거한 사회적 가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그러한 평등의 문제들이 어떻게 획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그 달성하기 힘든 그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상태가 어떻게 과거의 인류 문명사에서 계속 전개되었고 논의되어져 왔었던 동서양의 철학적인 그런 상상력들 속에 그런 부분들이 이미 먼저 녹아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왈조의 복합평등 이론에 대한 일종의 정당성을 변호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뭐 자유주의 대 공동체주의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까 그 6가지 사회적 가치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는 공동체주의적인 사회 가치론입니다. 그래서 그걸 낸 것은 존 롤즈의 그 정의론에서 나오는 그런 프라이머리 소셜 굿은 경제학에서 보면은 이제 사회적 기본 가치에서 나오는 거고 여기는 역사학적 관점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까 제가 그런 평등을 근대 사회에서 평등을 어떻게 해서 이룩할 수 있겠느냐. 결국 이제 평등을 주창했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도 결국은 이제 붕괴해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나 이 사람 이제 삼민주의자로서, 롤즈는 평등주의자로서
어떻게 평등을 그럼 실현해야 될 것이냐. 그럼 옛날처럼 그런 공산주의처럼 거대 국가적인 그런 국가의 획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자유주의에 주어진 전통, 여러 가지 벽들이 이제 있고 분화의 기술 속에서 있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포스트 모던적인 측면에서 각자가 자기 영역 속에서 살았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야 하고 자기 자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각자가 다 제잘났다고 살 수 있는 게 포스트 모던의 또 한 장점이기도 하잖아요. 거대 담론은 없어졌지만 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들을 영위하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자존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배경가 되어 있는 거죠. 그 11개 분배 영역에 우리가 이게 이상적인 사회 구체적인 현실 국가에 적용을 해서 한 분야에 최고점을 10점을 하고 그럼 총점으로 다 만점일 경우 110점일 거 아니에요. 이걸 구체적 국가에 적용해서 수치화할 수 있겠는지 질문이에요. 또 그런 시도가 있는지. 평등계수, 진위계수처럼 복합평등 계수가 만들어져서 현재는 지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목이 이게 여러 선생님께서 이게 왈처 선생 거랑 우리 박정순 교수님께서 한거를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표현이 제목을 제식으로 바꾸면 마이클 월저의 복합평등의 한계와 뭐 대안 정도, 대안 모색 이렇게 했으면 독자들이 좋지 않게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계를 비판하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한 논의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려고 하는 것은 마이클 월저의 복합평등에 저는 그것도 있지만 본인 얘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제목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조금 아까 여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좀 약간 원리주의적인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실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기보다는 과거 거를 설명하는 그런 교리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메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선생님이 그런 가치 실제론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11개라는 그게 연역적으로 도출된 게 아니고 아까도 또 우리 논의 과정에서 보니까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해서 그게 취합된 거라면은 앞으로는 그게 뭐 2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30개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리 될 것 같아. 혹은 뭐 10개로 뭐 5개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렇게 영역은 계속 가변적으로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만약 연역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라면은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1개는 월저 교수가 또 역사학도 하고 인류학에 굉장히 나름대로 조예가 있기 때문에 경험적인 어떤 합산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꼭 11개만이 돼야 되냐.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서 하나의 영역이 1대1 대응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자기는 어쨌든 그렇다고 블루프린트는 아니다. 신임 어떤 해주는 블루프린트는 아니었고 경험적인 어떤 하나의 종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많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안전과 복지 영역에서 따로 의료 영역이 크기 때문에 복지 영역을 따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인 복지가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복지를 또 집어넣어야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 다음에는 법의 영역. 법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기고 지잖아요. 법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는 환경 영역으로 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복합평등에서 사회적 가치는 사회적 가치 네거티브 한 게 아니고 네거티브 한 거는 이제 힘들고 하드 워크 같은 건 좀 빼고 좀 더 그냥 선가치제, 사회적 가치 선제, 악재 빼고 선제로 해서 한 9개 정도 또 줄이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아까 거기 나왔잖아요. 사회적 가치는 그 사회에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역사에 달려있고 그 공동체에서 달려있다. 요즘 텔레비 보면 전부 먹방이잖아요. 옛날 먹는 거 이렇게 신경 썼나요? 그래서 물론 먹방까지 법의 영역으로 들어오지는 않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 사람이 많으면은 새로운 영역을 창출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을 해야 될 것 같아요.